제가 한 4, 5년간 키워보니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죠. 요것만 기억하시고 식물 조명 선택하실 때. 안녕하세요, 진묘정입니다. 지금 장마가 시작돼서 비가 되게 많이 오죠. 저는 비 오는 걸 되게 좋아해서 비가 오면 분위기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오면은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적당히 내리면 좋을 텐데, 그죠?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 햇빛이 들지 않는 공간에서 식물들을 좀 잘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거거든요. 여기 저희 집이 사실 햇빛이 앞 건물에 막혀 있어서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면 되고, 또 방향도 북향이라서. 그런데 이런 공간에서도 어떻게 하면 식물을 좀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는지 오늘 그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햇빛이 들지 않는 공간에서 식물들을 잘 키우는 방법. 첫 번째는 식물을 고를 때부터 광량을 많이 요구하는 식물들은 좀 배제를 하고요. 음지식물이나 반음지식물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햇빛 요구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식물들을 고르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햇빛을 좀 많이 요구하는 식물들 보면 뭐 라벤더나 로즈마리, 아니면 꽃을 피우는 화초류들, 그리고 플랜테리아를 많이 쓰는 올리브나무, 이런 친구들은 사실 너무 예쁘긴 한데 향기도 좋고, 근데 햇빛 요구량이 많아가지고 사실 식물 등으로도 케어가 좀 힘들거든요. 그늘이나 아니면 소량의 햇빛, 식물 등 간접광으로도 충분히 잘 클 수 있는 식물들을 먼저 컨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이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자연광이 없어도 식물 등으로 케어를 해도 충분히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는 친구들이 저희 집에 다 있는 식물들인데, 제가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한 4, 5년간 키워보니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죠. 여기 스파트 필름, 지금 또 꽃대를 냈거든요, 얼마 전에. 스파트 필름은 정말 예쁜 요구량이 많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자리가 사실 식물 등도 이렇게 해놨지만 식물 등도 많이 안 온 자리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잘 자랍니다. 얘는 지금 무늬 스파트 필름인데, 스파트 필름은 어쨌든 햇빛 요구량이 많이 없어도 된다. 두 번째, 밑에 있는 필로덴드론 빌리에티에, 이 친구도 햇빛 요구량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광이 세게 오면 약하고 이렇게 은은한 식물 조명 아래서도 굉장히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고사리 종류들 있죠. 뭐 보스턴 고사리나 뭐 이런 블루스타폰 고사리, 이런 고사리류 친구들도 빛은 필수예요. 근데 오히려 강한 직사나 강한 자연광은 잎 타는 경향이 강해가지고 그냥 식물 등으로 그냥 은은하게 케어해 주시면 오히려 더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고사리류 친구들. 그리고 몬스테라도 햇빛이 들지 않는 공간에서 식물 등으로도 충분히 케어 가능합니다. 여기 스킨답서스, 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사실 빛 요구량이 거의 뭐 많이 없어요, 얘들은. 그리고 박지란, 제가 박지란도 되게 오래 많이 키웠는데, 박지란도 진짜 햇빛 요구량이 적은 식물 중에 하나라서 은은한 식물 등에서도 너무 잘 자란다, 박지란. 그리고 여기 베고니아 마큘라타인데, 얘는 진짜 별 신경을 안 써주거든요. 그냥 은은한 식물 조명, 은은한 간접광에서도 이렇게 잘 자랍니다. 베고니아 마큘라타, 땡땡이가 너무 예쁘죠. 애플콩고, 필로덴드론 애플콩고, 이 친구도 햇빛이 많이 없어도 돼요. 식물 등도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보여줄 필요가 없어도 그냥 무난하게 잘 자라고 새잎도 항상 잘 내고. 그래서 식물을 고를 때부터 햇빛 요구량이 좀 적은 식물들, 그런 리스트를 좀 만드셔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우리 집이랑 좀 잘 어울리는 식물들, 그리고 내가 좀 예쁘다고 생각하는 식물들을 그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 두 번째는 식물 조명, 식물 생장 등을 좀 적극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음지식물, 반음지식물이라고 해도 빛은 필수거든요. 식물은 광합성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햇빛이 안 드는 공간에서는. 그래서 오늘 제가 식물 등을 하나 추천해 드릴 건데, 사실 광고긴 하지만 제가 이 광고를 받은 지가 한 3, 4개월이 지났어요. 왜냐면 이 광고를 받을 때 여러 군데에서 이게 식물 조명 광고 문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 중에서 이걸 선택한 이유가 있고, 또 3, 4개월은 제가 충분히 써봐야지 이게 좋은지 효과가 있는지 알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어떤 조명이냐면, 짠! 예쁘게 생겼죠? 파미 식물 조명인데, 제가 요걸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요건데 PPFD, 식물 조명 고르실 때 요것만 보시면 돼요. PPFD가 뭐냐면 유효 광합성 광량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조명을 켜면 빛이 나오잖아요. 이 빛 속에 식물 광합성에 유효한 이 빛의 양이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이걸 나타낸 게 이 PPFD거든요. 근데 파미 식물 조명이 PPFD가 굉장히 높은 지수로 측정이 돼서 설명이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단일 조명이 아니라 안에가 개별 이렇게 LED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빛이 굉장히 넓게 퍼지더라고요, 다른 조명에 비해서.
PPFD가 굉장히 수치가 높고 이렇게 개별 조명이 안에 다시 들어있어가지고 넓게 퍼지는 조명이면 너무 괜찮겠다, 너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조명을 컨택을 해서 3, 4개월을 써보고 이제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보스턴 고사리 있죠? 이 노출로 키운 이 보스턴 고사리를 이 파미 조명으로만 3개월 동안 계속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조명을 쓰지 않고 얘만 이렇게 했는데 이 성장 속도가 정말 월등하게 커졌거든요. 물을 주고 똑같이 물 주고 뭐 공기순환 시키고, 근데 얘는 파미 조명으로. 그래서 굳이 이 조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식물 조명을 고르실 때는 PPFD 요 이야기를 하고 이 지수가 높다고 설명하는 조명을 고르시면은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고 식물 조명 선택하실 때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집에 식물 조명을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식물의 모든 강합성을 다 식물 등으로만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이렇게 또 막 3개, 막 2개씩 달린 식물 등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 식물 등을 쓰고 있거든요. 그냥 스탠드에 이렇게 넣어서 쓰는 식물 등도 있고, 요거는 제가 오랫동안 써온 필립스 식물 등인데 이렇게 쓰고 있고, 또 이런 식물 등이 또 많아요. 이렇게 집게로 찝어가지고 3구짜리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좀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얘의 큰 장점은 이렇게 이런 장소에 부착을 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케어할 수 있고, 방향을 내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식물들도 좀 많이 쓰거든요. 이쪽에도 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침대 근처에 있는 여기도 집게로 찝어서 설치하기도 편하거든요. 왜냐면 다 스탠드로 다 하면 좀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또 천장에서 내리면은 또 다 위에 타공을 새로 설치해야 돼서 불편하거든요. 이런 거는 또 이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천장에 달아가지고 이렇게도 식물 등을 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만 사실 지켜주면 나머지, 근데 뭐 물 주는 거, 공기순환, 통풍 이런 거는 어디에서나 키우거나 핵심 요소, 중요한 요소니까 그런 거는 조금 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햇빛 요구량이 적은 식물들을 고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식물을 할지라도 광합성에는 일부 빛은 필수이기 때문에 PPFD 이런 효율이 좋은 식물 등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식물 조명으로 케어를 해도 충분히 잘 자라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많이 좀 주시는 질문들이, 그러면 집에 이렇게 막 식물 조명들을 막 7개, 8개, 9개, 10개씩 이렇게 많이 켜두면 전기세를 폭탄 맞는 게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생각보다 전기세가 많이 안 나와요. 여기는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니 좀 가려야 될 것 같고, 이게 6월 17일까지 그러니까 저번 달 거죠. 6월 17일까지 납부해야 될 금액이 5월분이니까 아직 이번 달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보면 평균 대비, 동일 면적 평균 대비 3% 많이 사용했대요.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사실 뭐 기본 관리비에 수도세랑 인턴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이라서 전기세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이게 지금은 또 5월달부터 폭염이었어가지고 에어컨을 좀 틀어서 이렇게 전기 사용량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는요, 오히려 평균 대비 2, 3%를 저는 적게 사용해요, 항상. 그래서 전기세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다. 식물 조명을 뭐 한 7, 8개 이렇게 하루에 10시간씩 켜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미 식물 조명은 에너지 소비율 등급이 1등급이라서 하루 10시간씩 한 달 내내 켜셔도 전기세가 600원대, 700원대 밖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많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 식물을 키우기는 오히려 좀 열악한 환경이죠. 이런 환경에서도 식물들을 이렇게 푸릇푸릇하고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노하우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공간일수록, 그런 환경일수록 오히려 식물들도 많이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공간이 더 생기 있어지고 푸릇푸릇해지고 예뻐지니까.